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직육면체 5단원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98쪽과 99쪽을 일단 먼저 보고 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일단 이 98쪽에 이 그림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 장난감 가게에 이제 장난감들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네, 상자에 담겨 있죠. 상자에 담겨 있는데 이 상자의 이 모양이나 크기를 보니까 전부 다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대부분의 상자들은 이렇게 사각형, 네모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사각형들 모양의 상자네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각형도 좀 종류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큐브나 주사위 같은 모양은 또 이게 정사각형처럼 보이죠. 정사각형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상자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상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혹시 여러분 상자를 열어서 혹시 찢어본 적 있나요? 네, 상자를 열어서 이렇게 찢어보면은 결국 이렇게 펴지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종이 이것처럼 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잘 이렇게 찢으면.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접는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접으면 또 이런 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배웠던 이 사각형들 있죠. 이 사각형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상자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상자가 이제 모양이 뭐 어떤 이제 그 상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그냥 뭐 네모 모양의 상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수학적으로 뭐 사각형 모양의 상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불러야 될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상자 모양의 이 사각형들이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그 종이에 그려볼 수 있는지도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종이를 펼쳤을 때 그 상자를 잘라서 펼쳤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배워보는 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집에 있는 이런 뭐 과자 상자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뭐 선물 상자 이런 것들을 뭐 한번 이렇게 모서리를 잘라서 잘라보면은 또 이렇게 선생님의 영상을 보는 것보다 또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먼저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3학년 때와 4학년 때 배웠던 이 내용들을 한번 같이 좀 복습을 해볼게요. 일단 3학년 때 여러분들이 평면도형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평면도형이라는 쉽게 얘기해서 그 종이에 이제 종이에 그리는 사각형 도형 같은 걸 평면도형이라고 하죠. 평면, 평평한 면이잖아. 평평한 면은 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가 있는데 뭐 선생님의 모니터도 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종의.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쌤처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사각형도 있고요. 뭐 삼각형도 있고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다 평면도형이라 할 수 있겠죠. 뭐 오각형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4학년 때 사각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사각형은 이제 이제 사각형에서 이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이걸 말하는 거지. 이게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면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네, 평행하다가 부른다. 그래서 이거는 쭉 가다 보면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평행의 개념이었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뭐 이런 것도 배웠죠. 직사각형, 직사각형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림이. 이게 네 각이 모두 이 직각이 사각형이 직사각형이었죠. 그다음에 정사각형은 이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그다음에 네 변의 길이도 모두 같은 게 정사각형이다. 이게 이제 정사각형이었죠. 그다음에 직사각형은 이 직각인 사각형,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는 같죠. 그리고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는 같다.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는 잘 안 나오겠지만 이제 뭐 평행사변형, 뭐 사다리꼴, 뭐 마름모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웠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말하는 이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도형은 지금 이때까지 말한 도형은 전부 다 무슨 도형이냐? 네, 평면 도형입니다. 평면 도형. 이 평면 도형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일단 가장 작은 단위는 점이 있습니다. 점. 여기서 여러분들 평면 도형에서 그 이렇게
꼭지점이라고 했죠. 꼭지점. 이렇게 점을 찍었잖아요. 이 점. 이 꼭지점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서리들도 이 선분이라고 할게요. 선분들도 전부 다 지금 그 선분들도 모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점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점들이 이렇게 이제 점이 있는데 이 점들이 이렇게 계속 모여가지고 이제 결국 점점점점점점 찍다 보면은 뭐가 되느냐? 하나의 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부르고 이 선들이 또 모여서 일종의 지금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이게 이제 면이 되는 겁니다. 면. 그래서 이 점과 선과 면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평면 도형의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면 도형의 수준.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뭐냐? 이제 면들이 만난다면 면과 면과 면이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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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들이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은 면 6개가 만난다면 더 이상 만나진 않습니다. 면 6개가 만났을 때 이게 뭐가 될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번 단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 6개. 일단 단원 제목이 뭡니까? 일단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직육면체지, 그치? 그러니까 6개의 면으로 뭔가 이루어진 상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육면체. 이게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면과 면이 만나면 뭐가 되느냐? 일단 우리가 아직 뭐 5단원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평면 도형의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입체 도형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우리가 뭐 2단원에서 입체 도형이다 이런 말을 배우진 않습니다만은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거는 뭔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종이에는 나타낼 수 없지만 입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높이가 있는 거 이걸 이제 입체 도형이라고 하는데 뭐 입체 도형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6학년 때. 근데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어쨌든 이 6개의 면이 이루어져서 만드는 이 상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건데 사실 이거는 입체 도형의 개념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입체적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3D 있죠, 3D. 뭔가 이렇게 튀어나올 것처럼 보이는 거. 근데 이제 그 3차원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럼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해 볼 내용은 이제 또 이어서 쭉 해볼게요. 100쪽에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1번입니다. 선물을 넣을 상자를 관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위에 상자들의 모양의 공통점이 있죠. 어떤 모양입니까? 네, 바로 모두 네, 사각형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각형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도 보면은 뭐 여기도 사각형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사각형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도 사각형이죠. 그래서 사각형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각형으로 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요. 모두 다 사각형이니까요. 모두 사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합니다. 차이점이 있죠. 색깔 말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모양에서. 네, 크기가 좀 다르고요. 그렇죠? 크기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는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는 사다리꼴 모양인 거죠. 그래서 약간 또 엄밀히 말했을 때 그 사각형의 모양이 조금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있잖아. 지금 보니까 직사각형으로만 이루어진 상자들이 있지. 직사각형으로만 이루어진 상자들 뭐가 있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요 빨간색 이것도 지금 직사각형, 직각으로 다 이렇게 직사각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상자도 다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들이 다 이것도 눕혀져 있어서 그렇지 이제 이렇게 보면 다 직사각형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직사각형 6개로만 둘러싸인 도형이 있는데 이것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네, 바로 나와버리네요. 직육면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육면체는 말 그대로 아까 말했듯이 면이 있는데 면이 모두 6개이고
그 면의 모양이 모두 무슨 모양이다? 네, 면의 모양이 바로 직사각형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면이라고 한다. 아까 말했던 그 평면 도형에서의 그 사각형이 면인 거죠. 그런데 이 면과 이제 면이 만나는 선분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면이 있고 또 여기에도 지금 면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면과 면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면과 면이 만나는 뭐가 있다? 네, 이 선분이 있다. 이 선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모서리라 부른다. 모서리. 모서리는 모두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면과 면이 만나는 이 선분들을 모두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서리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뒤에 안 보이는 것들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또 이렇게 또 점선으로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면을 지나가는 이런 것을 모서리라고 부르느냐? 이런 건 모서리가 아닙니다. 면과 면이 그 만나는 선분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면을 지나가는 선분은 모서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직육면체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모서리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야 돼. 즉 모서리 세 개가 만났을 때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꼭지점. 그래서 꼭지점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찍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찍어보세요. 꼭지점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자, 그래서 우리가 면, 그다음에 선분을 이제 그 모서리라고 부르고 이제 점은 꼭지점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용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초기에 얘기했듯이 그 아까 초반에 얘기했을 때 점선면으로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체 도형도 어떻게 하면은 또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점을 꼭지점이라 부르고 여기는 선분은 이제 그 모서리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냥 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직육면체를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면 좋을 텐데 뭐 주변에 직육면체가 있다면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면은 몇 개입니까? 면이 네, 6개의 면이라고 했죠. 그다음 모서리는 몇 개죠? 자, 모서리는 일단 여기 보니까 위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아래에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세로로 이렇게 세워진 것도 네 개가 있죠, 이렇게. 그럼 모두 몇 개가 되느냐? 12개가 됩니다. 그다음 꼭지점은 8개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뭐 교실에서 혹은 뭐 집에서 직육면체 모양을 찾아서 면, 모서리, 꼭지점에 대해서 한번 이제 뭐가 있나라고 보면은 뭐 책도 있고, 그쵸? 뭐 아니면은 뭐 책상 아니면 뭐 뭐라고 해야 되죠? 뭐가 있을까? 상자 같은 거, 장난감 상자 같은 것도 있고요. 교실에서 보니까. 네. 또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뭐 책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직육면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준비물 9쪽에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물을 이용해서 이제 직육면체를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준비물 9번에요. 이제 이 면과 면의 그 모서리의 길이를 좀 잘 맞춰서 붙여야 됩니다. 그거 이제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것끼리 붙이다 보면은 이제 그 직육면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직육면체 상자가 예를 들어서 뭐 구멍이 뚫려 있다거나 이제 위에가 이렇게 비어 있다거나 겹친다거나 하면 안 돼요. 면이 겹치면 안 되고요. 겹치지 않게 테이프를 이용해서 한번 붙여보시면 되고요. 이 직육면체 만든 거 준비물 9번은요. 나중에 또 쓸 거예요. 이제 실제로 뭐 학교에서 수업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일단 이것을 버리지 않기. 이제 이거는 버리지 않고 이제 잘 그 책에 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이 만든 직육면체에서 면, 모서리, 꼭지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익힘 책은 64쪽과 65쪽을 한번 풀어보시고 채점까지 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